Rental prices are going up as availability goes There's down. rental crunch. New data out today showing prices in almost every major city jumping by double digits. And probably the Money biggest one, expert Eddie an Zahos inability to break joins into the us housing now. If he market. could 안녕하세요. 오늘은 렌트 비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팁,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렌트는 리얼 에스테이트나 도메인에서 검색하시면 되고 인스펙션 날짜를 확인하시고 오픈 날짜가 없는 경우에는 그 해당 물건을 올린 부동산에 연락하셔가지고 논의하셔서 날 잡으시면 돼요. 오늘 한 3집 정도 둘러볼 예정이고요. 요즘 퍼스 렌트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가격도 많이 올랐고 경쟁률도 심해가지고 렌트 구하러 다니시는 분들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름값도 그렇고 렌트비도 오르고 이자도 오르고 여러모로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첫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집은 투아트힐 지역이고 3x1 하우스 유닛이에요. 주에 450불, 본드비는 4주치 1800불. 본드비는 보통 4주치 렌트비가 청구되는데 이 돈은 나중에 렌트가 끝났을 때 집에 대한 데미지나 청소 상태 이거에 따라서 전부 다 받을 수도 있고 일부 돌려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개인적인 체감상으로는 작년 대비 한 30% 이상 오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호주에서는 집 크기를 말할 때 평수보다는 2x1, 3x2, 4x2 이렇게 방과 욕실 개수로 보통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요즘같이 렌트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집을 구하기보다는 집 구조가 어떻게 됐든 위치가 어디든 일단 지원하고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친구 한 명은 신청서를 한 20군데 넣었는데 한 군데에서도 연락을 못 받았대요. 렌트 가격하고 현장 실사를 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이 신청서 어플리케이션 폼을 작성을 하시는데 이 폼은 하우스 오픈 때 부동산 직원이 나눠주기도 하는데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더라고요. 온라인에서 다운받은 한 부동산 업체 어플리케이션 폼인데요. 양식은 어떻게 되고 서류는 뭐가 필요한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플리케이션 폼입니다. 네, 이곳에는 신청하고자 하는 집 디테일을 적으시면 되고요. 인스펙션 갔다 오신 곳, 네, 그 집 디테일을 적으시면 되고 개인 디테일을 쭉 적게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라이센스하고 패스포드까지 적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머전시 컨트랙 디테일, 비상연락망을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 렌트를 하고 계신 곳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직전에 렌트했던 집을 적으시면 되고, 이게 그래서 렌트가 처음이신 분들한테는 참으로 어렵죠. 네, 이 부분을 적을 수가 없으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컴 중요하죠. 수입이 얼마고, 그 다음에 현재 근로하고 있는 직장, 전 직장을 적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장이신 분들은 셀프 임플로이드 이 부분에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페셔널 리퍼런스라고, 이게 이제 그 직장에 다녔던 동료분들 중에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이 사람 여기 다녔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적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리퍼런스는 보통 전화를 하거든요. 제 경험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리퍼런스 적을 테니까 전화 갈지도 몰라 라고 지인분께 미리 말을 해 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사항, 어디셔널 인포메이션, 애완동물 유무를 적게 되어 있는데 강아지냐, 새냐, 품종은 뭐고, 나이는 몇 살이냐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 드라이브 라이센스하고 패스포드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슬립, 그 다음에 수입증명, 이것도 당연히. 그 다음에 오더 포토 아이디, 뭐가 있을까요? 학생증 같은 게 될까요? 그 다음에 출생증명,
그다음에 그 전 렌트 영수증, 그다음 메디케어 카드는 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분 아니면 이거는 증명하기 힘들겠죠. 그다음에 직불카드, 뭐 신용카드, 그다음에 뱅크 스테이트먼트, 이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집으로 바로 옵니다. 은행까지 안 가셔도 되고요. 유틸리티 빌, 공공요금 증명해라, 집으로 날라온 거 영수증 있으면, 혹은 이메일로 날라온 거 있으면 그거 캡처해서 보내줘라,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 다 이제 구비를 하시고 사인하신 다음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있는 그대로 작성하면 진짜 있는 그대로 탈락돼요. 뭐 그럼 뭐 어쩌란 말이냐. 요즘같이 경쟁률이 높은 경우에는 렌트비를 저희 집가보다 좀 높게 뭐 한 20불에서 30불 정도 올려가지고 신청한다거나, 아니면 뭐 6개월치 혹은 1년치 월세를 선납하겠다, 뭐 이런 어필을 좀 하셔야 그나마 확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뭐 생각해보고, 그리고 집에 따라 계약 후 6개월 후에 렌트비를 뭐 다시 올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요즘에 이게 법적으로 보장돼 있어서 뭐 세입자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뭐 일단 계약하게 되면은 부동산에서 현재 집 상태, 뭐 벽 상태, 뭐 못자국이 뭐 있는지 몇 개인지, 뭐 스크래치가 있는지, 뭐 가전제품 상태, 뭐 집 청결 상태, 외관, 카펫, 마루, 타일, 뭐 나무 개수까지 디테일하게 적어서 보내줘요. 그러면 그거를 본인이 직접 부동산에서 보내준 그 집 상태하고 실제가 같은지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동의 또는 뭐 수정해가지고 부동산에 다시 보내시면 돼요. 근데 이 작업이 엄청 중요한 게, 일단 집에 입주했다 하시면 무조건 동영상으로 집 구석구석을 찍어 놓는 게 나중에 탈이 없어요. 사진상으로 보이지 않았던 여러 데미지들이 나중에 렌트가 끝날 때 본인 부담금으로 청구가 날라와요. 뭐 부동산도 확인했고 세입자도 확인했는데 뭐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뭐 그건 세입자 책임이에요. 그래서 집 상태를 꼼꼼히 기록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집에 왔습니다. 이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전부 집 보러 온 사람들이고요. 정말 렌트 대란이 실감납니다. 보니까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하우스 유닛 단지 같아 보이는데요. 지역은 발가타이고 3x2에 주당 550불, 본드비는 4주치 200, 아니죠. 본드비는 4주치 2200. 부동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렌트비는 보통 격주로 내게 되고요. 뭐 그래가지고 이 집 같은 경우에 첫 주에 2주 렌트비 1100불, 4주치 본드비 2200, 도합 3300불 내셔야 됩니다. 뭐 신축 건물이 좋죠. 신축 건물에 뭐 내부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뭐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신축 건물의 장점이 뭐 집이 잘 빠져 있죠. 뭐 아까 전에 봤던 집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평수로 보이는데 3x1이었잖아요. 욕실이 하나였는데 이 집은 욕실이 2개입니다. 네. 그리고 뭐 제공되는 뭐 에어컨이나 가스레인지 뭐 이런 것들, 뭐 주방 뭐 이런 것들이 새 거고, 외장 마감도 새 거라는 점이고, 뭐 단점이라면 뭐 굉장히 조심조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벽이랄지 뭐 싱크대 보드랄지 뭐 주차장 바닥 뭐 이런 거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는데, 뭐 혹시라도 쉐어생을 두게 되면 대부분 깨끗하게 사용하시지만 몇몇 험하게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스토리가 뭐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제 예민해지기 시작하고, 성격에 따라 잔소리도 하게 되고, 뭐 듣는 상대방 기분 안 좋아지고, 님이 남대서 관계 정리가 깔끔해지죠. 뭐 혹시 이제 벽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뭐 자녀분이 있다면 벽 공간을 예술로 채우시고 나중에 집 전체 페인트 칠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야드입니다. 요즘에 집 짓는 추세가 정원을 줄이는 추세이기도 하지만 뭐 이 정도 사이즈면 관리하기 뭐 수월해 보입니다. 이게 가끔 백야드나 뭐 앞마당 뭐 이런 데가 운동장만큼 뭐 엄청 넓은 데가 있어요. 그거 관리하다 진짜 날 셉니다, 진짜. 보통 3개월마다 인스펙션을 오는데 뭐 잔디 깎으랴, 청소하랴, 잡초 뽑아야지, 뭐 나무 전정해야 되지. 엄청 빡십니다. 뭐 일하는 게 더 싫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앞에 보이는 분들은 친구 사이인 것 같은데 같이 돈 모아서 렌트하려고 하나 봐요. 이 집이 마스터룸은 괜찮은데 다른 방들 사이즈가 좀 작아요. 그게 좀 거슬리는지 올 때부터 계속 상의 중이네요.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도 렌트하는 경우도 많아요. 인스펙션이 왔을 때 계약 당시 거주 인원보다 실거주 인원이 많게 되면 이게 문제가 돼요. 쉐어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집입니다. 이곳은 주에 795불. 너무 비싸죠. 본두비 4주치 3,180불입니다. 지역은 웸블리이고 3x1 집입니다. 동네가 좀 비싼 동네고 평수가 크다 보니까 렌트비가 좀 세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이 꽤 오래돼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렌트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순간 온수기하고 에어컨디셔닝 설치 여부예요. 온수기는 두 종류가 있어요. 탱크가 있는 온수기하고 탱크가 없는 온수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탱크가 없는 온수기 사용요금이 더 저렴해요. 서호주 여름은 40도가 넘어가요. 그런데 이제 집에 냉방장치가 없다? 그러면 보통 선풍기를 틀어놓으실 텐데 이게 선풍기인지 히터인지 분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는 못 자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문을 열어보죠. 밖에서 더 뜨거운 바람 들어옵니다. 거기다 쉐어생이 있어가지고 방문 열어놓기도 그렇다. 그럼 자는 내내 이제 불가마 소금방에서 자는 거죠. 다른 하나는 덕트 에어 컨디셔닝 이렇게 생겼는데요. 시원한 물에서 나오는 냉기로 집을 냉방시키는 장치예요. 전기세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에어컨만큼은 아니더라도 꽤 시원합니다. 그리고 이 집의 하이라이트 백야드입니다. 전경이 정말 멋있네요. 아웃사이드 테이블 놓고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기 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백야드 넓으면 잡이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 집은 앞마당 사이즈도 장난 아니에요. 지금은 겨울이라 그렇지만 겨울 지나면 나무나 잔디들이 금방금방 올라와요. 아마존 되는 거 순식간이에요. 정경이냐 정원관리사로 잡 하나 더 뛰느냐 선택은 본인의 몫이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큰 집에 화장실이 하나라는 겁니다. 오래된 집들의 특징이에요. 어떤 집은 방 4개에 화장실 하나인 집도 봤어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이라 부촌이고 뭐고 공원이 가깝네 뷰가 좋네 이런 거보다 일단 렌트비가 싼 게 중요한데 잘 모르겠네요. 본인의 선택이겠죠. 가끔 한인 커뮤니티에 렌트 양도 글이 종종 올라오는데요. 양도 해주시는 분이 오케이 한다고 해서 양도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절차 계약이나 서류 다 똑같이 제출해야 하고 컨펌 받아야 되는 거 똑같아요. 단지 양도하시는 분이 보통 살림살이를 같이 양도하시는데 렌트를 처음 하시는 분의 경우에 일일이 살림사서 그걸 날려놓으니 적정한 가격에 일괄양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살림살이 하나하나 다 사다 보면 정말 시간도 많이 들고 이 노력이 많이 들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하우스 렌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요즘같이 렌트 구하기도 쉽지 않고 렌트비도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 속상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어쩌겠습니까? 잘 견뎌봐야죠.